자,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분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최초 취업 컨설팅 전문 공인 노무사이자 베러유 취업 앤 커리어 컨설팅 대표이신 송진원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어리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네. 30대 중후반이십니까? 네, 초중반입니다. 아, 그러세요? 어쨌든 네. 굉장히 좀 애띤 외모의 네. 송진원 컨설턴트, 반갑습니다. 공인 노무사셔서 굉장히 좀 귀한 그 분이신데 동시에 또 취업 컨설팅 전문가시니까 욕심쟁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욕심쟁이. 둘을 같이 우훗. 우후훗. 네. 자, 잡정호센터의 유일무이하신 그 노무사신데 네. 지금 긴장을 하셔갖고 제가 이제 장난을 쳤는데 안 봐주셔서 굉장히 좀 민망한 상황인데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각오를 저 3분 카메라 보시면서 말씀해 네,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은 전략은 저희가 짜겠습니다. 따라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실업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취업 전략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그 전략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원 노무사입니다. 네. 네, 송진원 아, 노무사님의 활약을 적어오신 대로 잘 얘기해 주셨어요. 네, 오늘도 앞으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또 매일매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분입니다. 이분도 오늘 빠질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요. 2부의 도우미 써니 유엔캐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랑전도사 오늘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먼저 TV 취업 상담소 고민 신청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신청하면 되는지 유엔캐스터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직업방송 접정보센터에서는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취업에 꼭 맞는 주제로 댓글을 받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취준생분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 참여해주신 분들께는요, 방송 마지막에 한 분을 추첨해서 이 별다방 아메리카노의 행운도 드리니까요, 방송 채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상반기에 채용에 전무했던 만큼 하반기 금융과 또 은행권의 채용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이제 첫 댓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유엔캐스터가 읽어주시죠. 네. 네,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되게 댓글은요, 짧아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질문인데요. 아이디 조세비님께서 금융권 블라인드 채용인가요? 라고 금융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블라인드 채용. 예, 이렇게 딱 인가요?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올해 그 고용계 가장 큰 핫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블라인드 채용. 한국은행 또 국민은행과 같이 그 블라인드 채용을 서류 전형에서 100% 도입한 곳도 있고 또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이 면접만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곳도 있는데요. 자, 송 쌤께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실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은 나만의 전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먼저 학벌 프리미엄을 받은 기존의 취업 준비생의 경우입니다. 네. 소위 서울의 중상위권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거점 국립대 중에 상위권에 있는 대학교에 네. 있는 분들은 두 가지를 좀 전략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먼저 은행에서 우대해 주는 고급 자격증, 재무 분석사라든지 AI, CPA 또는 보험 계리사 등을 준비하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경험 의지를 좀 차별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를 계속 극대화하셔야 되는데 이제 탑티어 외국계라든지 금융권의 인턴 경험을 통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학벌과 스펙이 높은 분들에게는 이거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그 낮은 분들에게만 유리하다라는 고정관념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학벌과 스펙이 낮은 취준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까 전에 이제 학벌 프리미엄을 받는 취업 준비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다면 이번에 학벌 프리미엄을 받지 못했던 소위 이제 지방대생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서울의 하위권 분들 계신 분들은 또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전략적인 상향 지원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분들께서는 기존에 공무원 준비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좀 눈이 낮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전략적인 상향 지원을 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취업은 가장 중요한 게 저글링입니다. 여러 가지 공을 한꺼번에 돌려야 되는데 이 경우에 하나의 공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경쟁 열의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NCS도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고 직무 관련 시험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공계 같은 경우는 IT 관련 자격증인 그 정보 시스템 감사라든지
정보보호 전문가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IT 관련 전문성을 좀 피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학벌 프리미엄이 네. 좋으신 분들도 그렇지 못했던 분들 각각의 전략에 맞춰서 좀 유리한 부분으로 준비를 한다면 블라인드 채용을 잘 좀 활용해서 합격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댓글 유엔캐스터가 읽어주시죠. 네, 두 번째 댓글은요. 은행권 지원 시 지원 자격과 동기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세 분이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이디 팔레트님께서 구면입니다, 이분. 네. 은행권 지원할 때 항상 드는 고민은 이 금융 자격증이 없는데 은행권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풀었어야 하는지입니다. 지원 동기를 쓸 때 막연하다 보니 자격증이 없는 지원자는 어떤 거를 바탕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아이디 깐님은 금융권 지원을 하는데 금융 자격증 하나도 없고 사실 금융권 스터디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인턴 경험도 없고 그러면 서류부터 탈락인가요? 지원 자격엔 전공 무관, 뭐 다 무관이라 하셨던데 무관이 아닌 것 같던데 라고 조금 약간 좀 짜증이 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샤이닝 다이아님께서는요. 금융권을 가고 싶은데 관련 경험이나 자격증 등이 전무합니다. 이런 경우엔 불가능일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깐님과 샤이닝 다이아님은 거의 똑같은 질문인 거고요. 근데 궁금한 건 이분들은 원래 금융권에 가고 싶어 했었던 분이신지 왜냐하면 뭐 자격증 같은 게 없고 근데 실제로 금융 자격증이 필요한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금융권이 소위 좀 인당 매출액도 높고 연봉 수준도 괜찮고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문도 빨리 닫으니 사실 그건 아니지만 많은 지원자들이 선망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될 것은 관련 경험이 없고 관련 직무 자격증이 없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매력적인 지원자가 아니다. 그래서 소위 앞에 말씀 댓글 주신 세 분은 매력적인 지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런 건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죠. 불가능한가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단기간에 조금 활용 가능한 그런 것들 좀 제시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매경 테스트라든지 금융 NCC 시험을 활용해서 직무 역량을 좀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말씀하신 매경 테스트 같은 거는 좀 도움이 돼요? 이런 게? 네, 일단은 이 시험은 암기식 금융 상식을 이제 평가하지 않고 현장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체를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자격증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활용이 안 되지만 이게 충분히 자기소개서 면접 때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매력적인 소재로 하나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제 이분들은 평소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이 금융권하고 매칭 포인트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그 과에 상관없이 최근에 핀테크라든지 4차 산업혁명 관련 IT 트렌드를 꼭 익혀놓고 빅데이터라든지 이에 따른 코딩 능력 이런 것도 같이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 부분 제일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그 지원 동기. 그렇죠. 그 이 일부에서도 부분은- 계속 이걸 얘기했었는데. 네, 예.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네, 지원 동기는 대부분 산업군 적합도와 직무 적합도 두 부분으로 평가가 좀 되는데요. 산업군 적합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금융권에 대해서 얼마나 과거 중심적으로 준비를 했는지, 그다음에 자격증 등의 일을 어필할 수 있겠죠. 그다음 직무 적합도가 한 70%의 비율로 채점이 됩니다. 직무 적합도는 항상 쓸 때 유념해야 될 것은 경험하고 같이 중심을 해서 이제 경험이 뒷받침되어야지 신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직무 관련은 경험과 유관 경험과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은행권 준비를 위해서는 직무 관련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저희가 뭐 누차 항상 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지원 동기가 신뢰받을 수 있겠고 여기에는 없는 질문이지만 그럼 직무 관련 경험이 없는 분들은 굳이 준비하자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직무 관련 경험이 없으면 이제 직무 적합도가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좀 논리적인 사고, 뭐 금융적인 사고라든지 외부 거시 트렌드를 좀 보는 능력, 또 하나는 이제 감성적인 사고입니다. 이제 그 고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부 고객은 나의 선후배겠죠. 그다음 외부 고객은 정말 은행에 오는 고객들. 이런 고객 중심적인 사고를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누구나 경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유엔캐스터가 읽어주시죠. 네, 세 번째 댓글은 공백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이디 토익 졸업 화이팅님께서 약 9개월 공백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아이디 하열아님께서 공백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퇴사 이후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했는데요. 이 아이디랑 좀 상반되네요. 그러게요. 이게 다 보니까- 하열아 했는데 화이팅 걱정을 하고 했는데 네, 뭐. 화이팅인데 막 다들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그러게요. 되거든요. 토익 화이팅 같은 네. 경우는 약 9개월 공백기에 대한 답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까요? 또 하유라님은 공백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퇴사 이유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전전긍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토익 졸업 화이팅님부터 좀 짚어주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이게 공백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사실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먼저 채용이 왜 했는지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은 결국에는 일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일을 잘하느냐? 보통은 경영의 활동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누기도 하는데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선순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경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경영을 잘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냥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체계적인 계획 하에 시간과 진척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상사한테 보고도 하고 옆 사람하고 같이 스케줄도 맞추면서 하는 그런 타임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타임 네. 매니지먼트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많지 않죠. 그러니까 올드루키가 네, 아닌 이상.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좀 그래서 그 이제 많은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나에 대한 사실 20대는 사실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기를 좀 타임 매니지 못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백기가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9개월간의 공백기가 지금 뭔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네. 이분이 뭐 아파서 뭐 공백기였는지 네, 맞습니다. 아니면 준비하다가 허송세를 보낸 건지 아니면 아무런 뭣도 없이 그냥 보낸 건지 이거를 일단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확실하게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저희가 뭐 과거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습니다. 공백기도 지워버릴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좀 지혜롭게 답변을 하는 걸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공백기는 되게 중요하고 또 아까 일부에서 나왔듯이 자원 관리 능력, 자원의 3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 그다음 물적 자원, 인적 자원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 시간 자원을 잘 활용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일단은 공백기가 있다면 그동안에 만약 정량적으로 뭔가 갖춰놓은 스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오케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좀 자기 개발을 충분히 해서 내가 활용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자기 뭔가 개발의 개념은 어떤 게 좀 좋을까요? 그럼 굳이 네, 사실 얘기하자면? 자격증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은 본인만의 포트폴리오 정도는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PPT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본인은 충분히 이 산업군에 대해서 익혔고 직무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라고 어필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이제 정량적인 스펙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라도 좀 작성을 그렇죠. 하는 게 맞는 게 네,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고민, 내가 어떻게 해왔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네네. 잘할 수 있고에 대한 고민을 실제로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많이 고민이. 있죠. 그래서 예. 이 9개월 동안 사실 이분도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이디 자체도 토익 졸업 화이팅, 음. 토익 공부하셨을 겁니다. 이 토익을 어떻게 금융권에 쓸 건지 이걸 포트폴리오화 한다면 충분히 이제 글로벌한 그런 금융 전략의 보탬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토익을 했는데 네.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어떡하죠? 시간도 네. 오래 준비했고 열심히 9개월이나 했는데 했는데. 근데 700점대라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 그렇죠. 이제 뭐 토익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분이 토익만 사실 10시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쵸. 10시간 정도 했으면 충분히 이제 뭐 그 결과가 났을 건데. 쌤이 그 얘기네요. 열심히 했다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사실 열심히 안 했다면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 직무 관련 경험이 없고 그런 매력적인 지원자가 아니다라고 또 다시 한번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 그 은행권 공채가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나이를 쓰지 않아서 올드 루키 분들의 어떤 지원들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퇴사의 경우 공백기와는 좀 다른 자신만의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 이게 만약 뭐 또- 싫어서 그랬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우리 회사 싫다고 하면 어떻게 나는 네. 그러니까요. 막연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어떻게 좀 네, 네. 그이 하여라님 같은 경우는 네. 올드 루키 분 같아요. 퇴사 그래요. 이후의 답변도 그쵸. 좀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유라님 될까요? 같은 분도 꽤 많으세요. 요즘엔 사실은 욜로 세대로 대세되는 그런 분들이 별로. 네, 이제 들어가면은 소위 이제 상사의 지시에 대해서 좀 불만족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일단 퇴사 경험은 크게 2가지로 좀 정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득이 될 수 있는 퇴사 경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퇴사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퇴사 사유가 좀 명확해야 되고 일단은 득이 되려면 기대 효과를 명확하게 서로 이제 분석한 다음에 그게 선순환된 다음에 퇴사가 이루어져야지 사실 그거는 충분히 득이 될 수 있는 퇴사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퇴사 나의 가치에 네. 안 맞아서 나는 저녁을 위한 그쵸. 삶이 좋은데 이 회사 너무 일을 많이 시켜. 네, 이런 사실 경우는. 뭐 우리 사실은 지금 취준생들한테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중요하죠. 그쵸. 사실 그런데 면접관 입장에선 그건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을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내 가치관이 이 금융권에 맞기 때문에 내가 제조업에서 옮겨왔다. 뭔가 좀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옮긴 데에 네네. 대한 이유를 대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예. 공백기 또한 뭔가 준비를 계속 해왔다면 그래요. 그게 이제 충분히 이론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선생님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일단 별담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이 대충 분을 누군지 감은 뽑아주시죠. 옵니다만 누군지 정해주시죠. 예. 네, 저는 일단은 하여라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라. 예. 네, 이유는 이분께서는 지금 이제 좀 어려운 게 두 개나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공백기도 있으시고 퇴사에 관련한 것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드시고 힘내시라고 저희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진심이 하여라님. 묻어나는 송진원 컨설턴트의 네, 감사합니다. 이 커피. 하여라님 잘 받으시고 당첨 힘내시길 축하드립니다.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 뭐 처음인데도 네. 아주 깔끔하게 잘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좀 말이 빨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번엔 조금 더 정제를 해서 제가 많은 시간 것들을 좀더 벌어볼게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빨리 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다음번에 또- 좀 더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베러유 취업앤커리어 컨설팅 대표 송진원 컨설턴트와 그리고 유엔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